지난 시간에 이어 이번 시간에는 심장의 율동성과 특수 전도계에 대한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심장의 구조와 특징을 여러분들이 잘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심장은 두 개의 방과 두 개의 실로 나눠져 있으며 왼쪽 심장과 오른쪽 심장 사이에는 심장을 가로지르는 벽이 있습니다. 중격이라고 하죠. 그리고 각각의 방과 실 사이는 이것을 나눌 수 있는 문, 즉 판막이 존재합니다. 판막은 압력에 의해서 열리고 닫히며 혈액의 역류를 방지하는 특징을 갖게 되고, 이 2000판 판막과 3000판 판막을 잡고 있는 권삭과 유두근의 기능은 판막이 뒤집히는 것을 잡아주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잘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좌심실에서부터 뻗어나와서 대동맥을 거쳐서 온몸 순환을 하고, 그리고 정맥을 통해 다시 우심방으로 들어오면 이것을 체순환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렇게 들어온 혈액은 우심실로 내려온 다음에 다시 폐동맥을 따라 각각의 좌폐와 우폐로 들어가서 여기서 가스 교환을 이루게 되고, 그렇게 가스 교환을 이룬 혈액은 다시 좌심방으로 들어가서 우리 온몸에 순환을 할 수 있는 혈액으로 다시 뿜어져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특징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설명한 대로 각각의 체순환과 폐순환에 대해서 잘 기억을 하시길 바라고, 그리고 각각 체순환과 폐순환을 통해서 우리가 보일 수 있는 역할들이 무엇인지 잘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래서 심장에 각각 가지고 있는 특별한 구조들이 있습니다. 그 구조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바로 심장이 갖고 있는 전기적 신호를 전도시켜주는 것입니다. 그 길은 아무 길이 아닌 정해져 있는 길로만 전기적 신호를 전달할 수 있게 됩니다. 심장이 수축 운동을 한다는 건 심장이 갖고 있는 특별한 신호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이 특별한 신호가 특별한 길을 따라 내려가는 것을 특수 전도계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특수 전도계를 따라 심장이 갖고 있는 전기적 신호가 전도되는 과정 안에는 바로 그 전기적 신호는 활동 전위를 설명합니다. 활동 전위는 활동을 일으킬 수 있는 전기적 신호다라는 뜻입니다. 이 활동 전위가 특수 전도계를 따라 어떻게 전도되며 또 이 활동 전위가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장이 갖고 있는 이 활동 전위는 다른 일반적인 세포들하고 별 차이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세포는 안정 상태의 세포막을 갖고 있어야지 그 다음에 자극을 통해서 어떠한 변화를 유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안정 상태의 세포막은 세포 안에 굉장히 많이 존재하는 칼륨이 있습니다. 이 칼륨이 투과도가 높기 때문에 세포 밖으로 나가면서, 즉 확산이 되면서 세포 안에는 많은 양의 음이온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음이온을 모아서 기록을 해보면 그것을 확산전위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칼륨의 확산전위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분극은 이렇게 안정상태를 만드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으며, 안정막 전위라고 말하며, 다른 말로 분극이라고 말하고, 칼륨이 나가서 생긴 전기적 신호이기 때문에 칼륨의 확산 전위라고 말을 합니다. 이 분극은 아직 세포에게 있어서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안정 상태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나트륨의 투과도보다 바로 이렇게 칼륨의 투과도가 훨씬 증가해서 세포는 마이너스인 분극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때 세포는 세포의 어떤 물질 이동을 하기 위해서 특별한 자극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극이 주어지면 이때의 자극은 바로 나트륨에 대한 투과도를 증가시키는 자극이 됩니다. 다양한 자극이 될 수 있겠죠. 나트륨이 이동하기까지 이온 통로가 작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이온 통로를 특별하게 자극할 수 있는 다양한 자극들이 각각 개별적으로 세포에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자극이 주어지면 나트륨에 대한 투과도가 증가합니다.
나트륨에 대한 투과도가 증가하면 세포 밖에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있었던, 여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145m몰 정도의, 즉 안팎의 농도 차이는 약 14.5배 정도의 굉장히 높은 농도의 차이를 가지고 있는 이 나트륨이 세포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면서 분극은 점차 사라지게 됩니다. 즉 마이너스는 사라지게 되고 막전이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바로 탈분극이라고 합니다. 자, 이 탈분극은 다시 말해서 세포 밖에 있던 나트륨이 세포 안으로 들어와서 생기는 전기값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트륨 확산 전위라고 말합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탈분극은 다른 말로 활동전이이면서 동시에 나트륨 확산전이이다. 자, 이 탈분극은 보통 나트륨 통로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이 통로는 굉장히 빠르게 열리는 통로이면서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나트륨을 이동할 수 없을 만큼의, 즉 자극이 계속 주어져야 되는데 그 자극이 오랜 동안 유지되는 것도 아니고, 또 이 나트륨 통로가 이 자극에 의해서 계속해서 열리는 것이 아니라 빠르게 닫힐 수 있는 그러한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세포 안으로 들어온 나트륨은 더 이상 들어오지 않고, 항상성의 기반을 바탕으로 세포 안에 들어온 나트륨은 자연스럽게 빠져나갑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포 안의 존재에서 탈분극을 만들었던 이 나트륨은 어떠한 이동 형태를 통해 나갈 수 있을까요? 그렇죠. 바로 밖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는 ATP를 소모한 펌프를 통해서 다시 세포 밖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나트륨이 돌아가는 펌프를 통해서 나트륨만 밖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대신에 세포 밖에 존재하고 있었던, 즉 분극을 만드는 형상을 통해서 세포 밖에 머물렀던 칼륨은 이 펌프를 통해 다시 이렇게 세포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밖으로 나갈 때의 나트륨은 분자가 3개예요. 그러나 들어오는 칼륨은 2개가 들어옵니다. 즉 밸런스가 완벽하게 맞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양이온이 조금 더 많이 나가고 양이온이 덜 들어오기 때문에 세포는 완벽하게 탈분극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마이너스를 하나하나 찾아갈 수 있는 분극 형태를 갖게 되긴 하지만, 칼륨이 끊임없이 펌프를 통해서 다시 제자리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 칼륨마저도 다시 밖으로 나가야지만 다시 원래 상태인 재분극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 칼륨의 투과도가 증가하게 되고 이 칼륨의 평형전이, 즉 칼륨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확산전이 쪽으로 칼륨은 다시 밖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이동 형태를 보입니다. 칼륨이 다시 빠져나가는 이동 형태를 가리켜서 바로 재분극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칼륨이 다시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칼륨이 다시 대확산되는 것이고, 그래서 나타난 세포막의 변화는 다시 마이너스를 찾아가는 형태를 갖기 때문에 이 재분극은 곧 다시금 분극 형태를 취할 수 있는 순서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분극이 다시 일어나는 이 현상을 재분극이라고 합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분극, 탈분극, 재분극, 다시 또 분극, 탈분극, 재분극, 분극, 탈분극, 재분극이라는 반복적인 현상을 통해서 이 반복 현상 한 번 일어날 때마다 이 강한 탈분극을 통해서 무언가 물리적인 혹은 기능적인 변화를 유도하는 세포들이 이 순간에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강한 탈분극을 통해서 세포가 일을 하는 이 세포들을 가리켜서 바로 흥분성 세포라고 합니다. 그 흥분성 세포 안에 바로 심장세포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PPT 안에서 여러분들은 꼭 분극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또한 이 탈분극은 어떠한 형태로 만들어지는지, 재분극은 다시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분극은 칼륨이 나가는 확산전이, 탈분극은 나트륨이 들어오는 확산전이, 다시 재분극은
펌프를 통해 제자리로 들어왔었던 칼륨이 다시 빠져나가면서 형성되는 다시 재분극 형태라는 걸 꼭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다음 PPT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한 탈분극을 보이면서 기능을 하는 특별한 세포를 흥분성 세포라고 설명했습니다. 흥분성 세포는 우리 몸에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골격근 세포. 골격근 세포는 뼈대에 붙어있는 근육이겠죠. 그래서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통해 우리 몸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또 하나, 신경세포가 있습니다. 신경세포는 굉장히 짧고 강한 탈분극을 통해서 신경세포만이 할 수 있는 기능을 합니다. 귀에 있는 신경세포는 이러한 강한 탈분극을 통해 소리를 전달받게 할 수 있으며, 눈의 신경세포는 신호를 통해서 우리가 시각이라는 정보를 얻어낼 수 있게 됩니다. 후각세포는 후각세포가 갖고 있는 강한 탈분극을 통해 우리가 냄새를 맡을 수 있으며, 우리 뇌를 이루고 있는 뉴론이라고 하는 신경세포는 각각의 신경 전달 물질을 전달하면서 우리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정보와 기억과 학습을 담당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중추신경을 통해서 우리 몸의 움직임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하게 되겠죠. 또 마지막으로 심장근 세포가 있습니다. 심장근 세포는 이렇게 강하게 보이는 한 번의 탈분극을 통해서 바로 심장이 수축 운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심장근 세포의 활동 전이의 특징은 바로 탈분극이 오랫동안 유지되는 것입니다. 이 오랫동안 강한 탈분극이 유지되는 이 기간을 가리켜서 바로 고원기라고 합니다. 자, 왼쪽에는 신경세포입니다. 이 왼쪽에 나와 있는 신경세포에 비해서 굉장히 탈분극의 기간이 짧죠. 그런데 비해서 오른쪽에 있는 심장근 세포는 약 100배가량 길게 탈분극이 유지됩니다. 이 유지되는 것을 바로 고원기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분극은 칼륨이 나가서, 탈분극은 나트륨이 들어와서, 그리고 다시 빠르게 재분극이 되는 그 기간을 잠깐 멈추고 탈분극을 끌어주는 이 고원기는 바로 칼륨도 나트륨도 아닌 새로운 양이온이 세포 안에 등장하면서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칼슘입니다. 강한 탈분극을 갖고 있는 이 순간에 이 강한 탈분극에 의해서 칼슘의 통로가 열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나트륨이 세포 안으로 들어와서 그 나트륨이 세포 안에 들어온 그 순간 가장 높은 활동 전이를 갖게 되는, 즉 정점 전이를 찍으면, 그러니까 피크를 만들었습니다. 정점 전이를 찍게 되면 이 정점 전이 현상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정점 전이라는 막전이 자극이 형성된 것입니다. 그것에 의해서 막전이 의존성 칼슘 통로가 작동을 하게 되겠죠. 막전이 의존성 칼슘 통로. 그럼 칼슘은 어디에 많으냐? 바로 세포 밖에 많이 존재합니다. 이 세포 밖에, 세포막을 경계로 세포 밖에 존재하는 고농도의 칼슘이 이렇게 칼슘 이온 통로가 열리게 되면 경사도를 가지고 수동이동을 합니다. 즉 밖에서 안으로 이렇게 쭉 들어오면서 다시 재분극을 통해서 제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온의 흐름 안에서 새롭게 등장한 칼슘이라는 양이온에 의해 바로 이렇게 탈분극이 계속해서 유지되는 고원기의 현상을 갖게 되는 겁니다. 칼슘 통로의 특징은 바로 매우 느리게 열리고 닫히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변함없는 비슷한 높은 고원기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고원기를 형성하는 동안에 바로 이와 같이 심장은 한 번의 수축을 유도하게 됩니다. 몇 번에? 한 번의 수축을 유도하게 돼 있습니다. 한 번의 수축을 유도한다는 그 얘기는 바로 이 고원기 동안에 성급하게 내려오는 어떠한 전기적 자극에도 절대 성급하게 또다시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심장이 꼭 한 번 수축하고 멈춰야지만 고원기도 끝나고 그 다음 수축을 바로 이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특징을 갖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고원기를 갖고 있는 동안에는 이 심장의 활동 전이는 부릉기 형태를 띠게 된다. 이 부릉기란 또 다른 자극에 반응하지 않는 시기를 우리가 부릉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고원기 동안에 긴 부릉기를 갖게 되면서 심장이 꼭 한 번만 수축을 하게 되겠죠. 만약에 부릉기를 갖지 않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규칙을 갖지 않고 빠르게 내려온 다른 이상한 전기적 신호에도 똑같이 심장세포가 성급하게 반응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심장이 매우 불규칙하게 뛰면서 동시에 심장이 규칙성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심근이 수축 과정을 통해서 강축 현상을 갖게 됩니다. 즉 이로 인해서 심장이 마비 현상을 가질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고원기 동안에는 부릉기 형태를 띱니다. 자극이 주어져도 반응을 하지 않는 이 부릉기 형태를 갖기 때문에 이 부릉기, 즉 고원기 시기 안에는 꼭 한 번의 수축만 일어나는 게 정상 심장이다 라고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서도 나타나죠. 분극, 탈분극, 그리고 재분극. 그래서 분극은 칼륨이 밖으로 나가서 생긴 칼륨의 확산전이, 그리고 탈분극은 나트륨의 확산전이, 다시 재분극은 칼륨의 확산전이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빠르게 수축을 하기 위한 현상이 아니라 수축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는 이 고원기는 길게 유지되고, 이것은 바로 세포 밖에서 안으로 들어온 칼슘의 유입 현상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칼슘이 들어와서 고원기를 형성하고 수축을 한번 했고 수축을 다시 풀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이제 이완 형태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이완을 하며 다시 재분극을 하는 동안에는 칼륨도 나갈 뿐더러 동시에 들어왔던 칼슘도, 이 칼슘이 다시 밖으로 이렇게 나가는 형태를 띠게 됩니다. 들어왔던 칼슘이 사라질 때는 바로 무엇이 작동할까요? 그렇죠. 바로 칼슘의 펌프가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심장세포도 계속해서 지속적인 수축과 이완을 하기 위해서는 얼마만큼의 일정량의 에너지, 즉 ATP의 공급이 필요한 그러한 세포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활동전이를 어떠한 순서를 갖고 진행을 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활동전이의 특별한 경로는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활동전이를 통해서 심장이 수축 운동하는 것을 심장의 율동성이라고 하고, 이 율동은 규칙이 있습니다. 즉 심장의 어느 부분 아무 곳이나 한꺼번에 수축을 하거나 불규칙적으로 수축을 하는 게 아니라 전기적 신호가 따라 내려오는 순차적으로 심장은 수축 운동을 하며, 그래서 그러한 길을 우리가 특수 전도계라고 설명을 합니다. 심장은 율동성을 갖습니다. 율동성이란 심방과 심실이 주기적으로, 즉 사이클, 리듬을 가지면서 수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완을 하는 반복적인 운동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혈액을 박출하는 것입니다. 즉 이 율동성의 목표는 바로 효과적인 혈액의 박출입니다. 자세히 보면 심방과 심실이 매우 주기적으로 박동을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심방 따로 심실 따로 각각 움직인다는 거죠. 한꺼번에 박동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효과적인 수축을 위해서 이렇게 심방과 심실이 따로따로 이렇게 강하고 빠르게 수축 운동을 해야 합니다. 각각 개별적으로 빠르고 강한 수축 운동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효과적인 수축, 효과적인 혈액의 박출을 하기 위해서는 빠르고 강한 수축이 한꺼번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기서의 한꺼번에는 뭐냐면 심방 전체, 그리고 심실 전체. 심방이 수축을 해야지 심실로 전기적 신호를 내려보내고, 심실은 그 다음에 혈액을 박출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왜 이렇게 심방과 심실이 분리되어야 하느냐? 심방이 수축을 합니다. 그러면 심방이 갖고 있는 혈액을 심실 쪽으로 아주 많이 내려보내는 겁니다. 그럼 심실은 굉장히 많은 혈액을 심방의 수축을 통해서 채우게 됩니다.
그래서 심실에 많은 양의 혈액을 가지고 혈압을 형성해서 우리 온몸으로 박출 운동을 강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즉, 효과적으로 혈액을 박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심방 따로, 심실 따로의 운동성이 형성이 되어야 효과적인 혈액의 박출이 이루어질 수 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각각 심방과 심실엔 이러한 운동성을 만들어주는 전기적 신호, 즉 활동 전이를 빠르게 전달할 수 있는 마치 고속도로와 같은 특별한 길, 즉 특수 전도계가 필요합니다. 다만 심방이 먼저 수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심실이 수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들 사이에는 심방의 운동성 이후에 심실의 운동성을 적당히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적절한 분리를 해줄 수 있는 그 심방, 심실, 그 수축 사이에 적절한 시간을 나눠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그렇죠. 우리 심장 안에 뼈대 역할을 하며 절연체 역할을 하는 심장의 뼈대가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심방이 이렇게 있고요. 심장의 뼈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심실이 있습니다. 심방이 먼저 전기적 신호를 내려보내고 여기 심장의 뼈대에 잠시 머무르는데 그 심장의 뼈대 위에는 바로 무엇이 있느냐? 그 전기적인 신호가 머무르는 장소가 있습니다. 이 전기적인 신호가 머무르는 이 장소에 전기적 신호가 도달해서 잠시 멈추게 되고 이것을 지지해주고 보호해주는 게 바로 심장의 뼈대가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며 그 사이에는 심방이 완벽하게 수축을 마치게 됩니다. 그 얘기는 이 수축 운동을 통해서 우리 온전히 이렇게 심실 쪽으로 혈액이 완전히 채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심실 쪽으로 완벽하게 혈액을 채운 다음에 그 다음에 심실 쪽으로 전기적 신호가 이렇게 내려오면 그 다음에 이 전기적 신호를 가지고 그 다음에 온몸으로 박출 운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즉 심방과 심실이 절대적으로 분리되어야 한다는 걸 꼭 기억을 하시고 이 분리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절연체 역할을 하는 심장의 뼈대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심방이 수축을 먼저 하고 잠시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심실이 수축을 하고 방실, 방실, 방실 이렇게 리듬을 타면서 수축 운동을 일으키는 게 바로 심장의 율동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